요즘 사진 찍을 때 괜히 주저하게 되진 않으시나요? 누가 찍자고 하면 웃는 얼굴을 하긴 하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해 보였나? 저 표정은 또 뭐야? 거울 볼 땐 분명 괜찮았는데 사진 속 나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한참 나이 들어 보이기까지 하죠. 예전엔 사진 한 장에도 생기가 있었고 자연스러운 웃음이 묻어났는데 이젠 사진이 어색해지고 나를 담는 게 아니라 뭔가 감추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전보다 덜 멋진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활기차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진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화려한 필터도 억지스런 포즈도 아니고요. 딱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보다 10년은 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멋을 담아낼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지혜를 함께 나눠볼까요? 사실 사진이 어색해진 건 우리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진이 지금의 우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나이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시기입니다. 자녀 다 키우고 직장에서도 한 고비를 넘긴 지금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잖아요. 마음은 훨씬 단단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여유로워졌는데 사진 속 나는 왜 그걸 하나도 담지 못했을까요? 사진만 찍으면 늘어진 턱선, 굳은 표정, 힘 빠진 눈빛만 자꾸 부각됩니다. 마치 내 안에 생기는 전부 사라지고 피로와 주름만 남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카메라가 우리 얼굴만 찍고 우리 안의 에너지와 깊이는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억울해지기도 하죠. 나 아직 괜찮은데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데 그게 사진으로는 왜 안 보일까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이 그 순간을 담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진은 좀 다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이 얼굴에 녹아있는 일종의 인생의 초상 같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젊어 보이게 찍는 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법이에요. 꾸미고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것. 표정 하나, 고개각도 하나, 시선의 방향만 달라도 사람들은 이 사람 분위기 좋은데? 뭔가 여유 있다고 느낍니다. 사진은 거울보다 더 솔직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젊어 보일까? 보다는 어떻게 지금의 나를 멋지게 담아낼까? 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진 속 내가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는 바로 느껴집니다. 첫 번째, 창가 앞으로 가세요. 얼굴의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카메라, 화장, 포즈?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건 빛입니다. 빛이 얼굴에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 피부톤, 표정, 분위기까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이 빛의 방향 하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갈라놓습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세요. 창가 앞으로 가기. 그리고 등을 창문에 두지 말고 얼굴을 창 쪽으로 돌리기.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로 사진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등지고 찍으면 얼굴 앞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눈밑과 입가, 목선 같은 부분이 더 짙어져 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얼굴의 볼륨과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표정도 무거워지고 피부톤도 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면에서 자연광을 받으면 피부가 고르게 밝혀지고 잡티도 덜 보이게 됩니다. 작은 주름은 빛에 의해 부드럽게 흐려지고 눈동자에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면서 표정에 생기와 따뜻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인물을 그릴 때 빛을 얼굴 앞쪽 45도 각도에서 비추는 걸 즐겨 썼습니다. 그는 빛은 형태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했죠. 사진도 똑같습니다. 빛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줄 때 우리의 내면, 분위기까지 사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빛을 정면에서 받으면 놀랄 만큼 피부를 깨끗하게 담아줍니다. 비싼 필터를 쓸 필요도, 얼굴을 억지로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창문 앞, 자연광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자리를 찾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는 무심코 안쪽 조명 아래 자리를 고르기보다는 창가 자리를 먼저 찾아보세요. 집에서도 사진을 찍고 싶다면 형광등 켜고 찍기보다 해가 드는 시간대에 창가로 가서 찍어보세요. 빛이 좋으면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냥 앉아있는 모습조차도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젊어 보이고 싶은 건 단순히 주름을 감추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활기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게 바로 자연광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사진을 찍기 전에 거창한 포즈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창가 쪽으로 한 걸음만 움직이기, 빛 앞으로 가는 그 한 걸음이 사진 속 나이를 10년쯤 거꾸로 돌려줄 겁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눈보다 살짝 위에서 턱선을 살리는 각도가 젊음을 만듭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을 어디에 두고 찍느냐? 이것만 잘 조절해도 인상이 확 바뀝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얼굴의 선과 입체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 하나가 생기 있는 인상과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가릅니다. 핸드폰은 눈높이보다 10cm 정도 위에서 살짝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턱선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광대와 턱 사이의 그림자도 덜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또렷하고 입체감 있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작고 시원해 보입니다. 반면에 아래에서 찍으면 이중턱이 도드라지고 팔자주름과 눈 밑의 그림자까지 강조되기 때문에 사진 속 얼굴이 한결 더 무겁고 처진 인상으로 나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무심코 아래에서 올려다보듯 찍으면 광각 왜곡이 생겨 얼굴이 퍼져 보이기까지 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사진을 통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헬무트 뉴트는 사진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보길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거짓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그 표현의 시작이 바로 각도인 거죠. 각도는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조금만 위에서 찍어도 사람은 자연스레 턱을 약간 들게 되고 그 순간 자세가 반듯해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눈높이보다 살짝 위에 거울을 들고 본 얼굴과 아래에 두고 올려다본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정면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찍으면 광대와 턱선 사이에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고 사진이 더 입체감 있게 나옵니다. 이건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릴 때 즐겨 쓰는 구도이기도 해요. 르네상스 시대 초상화를 보면 정면보다는 30도쯤 틀어진 얼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가장 입체적으로 생기 있게 보이게 하는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핸드폰을 조금만 위로 들어 올리는 것,
이 사소한 변화 하나가 피로해 보이는 얼굴을 생기 있게, 무겁던 인상을 훨씬 더 밝고 또렷하게 바꿔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표현하기 위한 사진이라면 카메라 각도부터 바꿔보세요. 가장 지금다운 나를 담아내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세 번째, 몸은 살짝 틀고 얼굴만 카메라 쪽으로 돌리세요. 입체감이 살아야 분위기가 삽니다. 사진에서 사람을 가장 밋밋하게 보이게 만드는 구도, 바로 정면에서 정면을 찍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물의 넓은 면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몸통이 커 보이고 얼굴도 평면적으로 찍힙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깨나 상체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정면 구도는 자칫 답답하고 무거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만 주세요. 몸은 45도 정도 살짝 옆으로 틀고 얼굴만 카메라 쪽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 이 동작 하나로 사진에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생기고 시선은 부드럽게, 인상은 훨씬 가볍고 세련되게 변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몸을 틀면 어깨와 허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정리돼 사진 속 몸도 더 슬림하게 보이죠. 왜 이 구도가 효과적일까요? 사람의 얼굴과 몸은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 빛과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입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면은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줘서 넓어 보이는 인상을 주지만 측면은 필요한 정보만 부드럽게 드러내면서 여백과 긴장감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진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 여인의 우아함을 표현할 때 항상 약간 틀어진 자세를 그렸습니다. 특히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에서도 여신은 정면이 아니라 몸을 틀고 시선만 돌린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 자세가 인물을 더 신비롭고 조형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는 움직이지 않는 몸에도 흐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화보 촬영을 할 때 대부분 정면보다는 이런 45도 틀어진 포즈를 기본으로 합니다. 몸의 긴 라인을 강조하고 표정은 좀 더 여유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굳이 그처럼 포즈를 과하게 취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본 원칙만 기억하면 누구든 훨씬 자연스럽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몸을 틀었을 때 팔을 다리 쪽에 가볍게 올리거나 주머니에 한 손을 넣는 등 자연스러운 손의 위치를 잡아주면 긴장감도 줄고 사진이 훨씬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내가 사진 속에서 좀 더 편안하고 멋진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기술입니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좋게, 더 조화롭게 보여주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사진을 찍을 땐 정면에서 몸을 세우지 말고 살짝 옆으로 틀고 시선만 부드럽게 카메라 쪽으로. 그 작은 각도의 차이가 사진 속 인상 전체를 바꿔줍니다. 네 번째, 턱을 살짝 내리고 입꼬리만 부드럽게 올리세요. 자연스러운 미소가 가장 젊은 인상을 만듭니다.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활짝 웃으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무표정하게 있자니 어딘가 어색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죠. 특히 중년 이후의 얼굴은 젊을 때보다 감정의 깊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표정 하나에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턱은 살짝 내리고 입꼬리는 아주 약하게 올리는 것. 이 조합은 얼굴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먼저 턱을 살짝 내리는 것. 사진 찍을 때 턱을 들고 찍으면 목이 짧아 보이고 자칫 이중턱이 도드라지면서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턱을 아주 살짝
1에서 2cm만 아래로 낮추면 턱선이 정리되고 눈이 카메라를 향해 더 또렷하게 떠지기 때문에 사진 전체가 선명하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은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 과하게 웃는 건 오히려 얼굴 근육을 긴장시켜 주름이 부각되거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꼬리만 살짝 들어 올리는 미소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인상을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미세한 미소는 사람의 뇌가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회화의 걸작,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활짝 웃지도 않고 무표정하지도 않은 정교하게 계산된 아주 섬세한 미소를 머금고 있죠. 다 빈치는 그 미소에 대해 영혼이 입꼬리를 통해 조용히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고요하게 머문 듯한 그 표정 하나가 오히려 가장 깊고 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이 미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반영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굳이 크게 웃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죠. 그렇기에 웃는 법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입꼬리를 올릴 때 눈가도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눈에 힘이 덜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이건 메이크업이나 필터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효과를 줍니다. 결국 사진 속 표정도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억지 웃음보다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작고 조용한 미소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턱은 살짝 내리고 입꼬리만 부드럽게. 이 작은 표정의 변화 하나로 사진 속 나는 더 또렷하고 생기 있게 지금보다 한결 젊은 얼굴로 남게 됩니다. 5번째,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는 아주 살짝 앞으로. 자세가 편안해야 얼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긴장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표정은 물론이고 자세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긴장감은 사진에도 그대로 담기죠. 그런데 이 어깨의 긴장이 단지 자세만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짧아 보이고 얼굴 전체가 목 안으로 들어간 듯한 인상이 되면서 턱선이 무뎌지고 눈빛도 경직돼 보입니다. 표정은 어색해지고 얼굴이 실제보다 커 보이기까지 하죠. 이때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 어깨에 힘을 살짝 빼고 고개를 아주 약간만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의식적으로 2에서 3cm만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주는 것만으로도 턱선이 또렷하게 살아나고 목과 얼굴이 자연스럽게 분리돼 사진 속 모습이 훨씬 시원하고 젊어 보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가 조명을 받을 때의 자세와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급작가 몰리에르는 무대 위에서의 자세는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을 풀고 자신감 있게 몸을 펴는 그 태도는 카메라 앞에서도 묘하게 생기 있고 편안한 인상을 남깁니다. 미술에서도 이 목선과 턱선은 인물의 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 도나텔로는 인물 조각을 만들 때 턱과 목의 각도에 유난히 신경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세가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각도 하나가 사람의 기운과 존재감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잠깐 심호흡을 하고 어깨에 힘을 툭 빼고 나면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턱이 들어가지 않게 고개를 살짝만 앞으로 빼면 자연스럽게 눈도 더 또렷해지고
시선도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동작은 일부러 꾸미는 포즈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있다는 걸 자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안함이 사진 속에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기억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사람은 포즈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을 편안하게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진을 찍기 전 잠깐 심호흡하고 어깨에 힘을 툭 빼고 고개는 아주 가볍게 앞으로, 그 한 끗 차이의 자세가 사진 속 나이와 분위기를 놀랍도록 바꿔줍니다. 사진 한 장에도 삶의 분위기가 담깁니다. 우리는 단지 젊어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잘 담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사진을 찍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어떻게 편안하고 생기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순간부터 사진은 더 이상 낯선 게 아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빛 앞에 서기. 창가나 자연광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얼굴을 두세요. 피부가 밝고 투명하게 나오고 얼굴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핸드폰은 눈보다 살짝 위, 카메라를 10cm 위에 두고 바라보면 턱선이 정리되고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몸을 45도 틀기. 정면은 답답하고 넓어 보이지만 몸을 살짝 틀고 얼굴만 카메라를 향하면 훨씬 입체적이고 날씬한 인상이 됩니다. 턱은 내리고 입꼬리는 살짝, 과한 웃음보다 입꼬리만 올린 조용한 미소가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얼굴을 밝혀줍니다. 어깨에 힘 빼고 고개는 살짝 앞으로, 긴장을 풀고 자세를 조금만 다듬어도 표정과 턱선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사진 속 내 모습에 10년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카메라 앞에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자세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고스란히 사진에 담깁니다. 프랑스의 초상화 화가 장 앵그르는 좋은 초상화는 대상의 외모가 아니라 존재감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찍힌 사진은 단순히 주름을 덜어낸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빛과 살아있는 분위기를 담아낸 사진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진을 피하지 마세요. 조금은 여유 있게 지금의 나를 담아보세요. 빛 앞으로 한 걸음, 고개를 살짝, 입꼬리를 부드럽게. 그 작은 변화들 속에 지금도 충분히 멋진 내가 살아있는 얼굴이 담깁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단순히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닙니다. 주름을 감추고 세월을 되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생기 있게 보이길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진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더 잘 담아주는 것. 카메라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 그게 표정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결국은 사진을 바꿉니다. 사진 한 장이 바뀌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내 얼굴에서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나이 들수록 더 멋져진다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로베르 드와노는 카메라는 마음으로 찍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 마음이 결국 사진에 담긴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창가 앞에 서서 자연광을 받고 카메라는 눈보다 살짝 위로, 몸은 부드럽게 틀고 턱은 약간 내리고 어깨에 힘은 툭 빼고 입꼬리만 살짝 올려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어떤 필터보다 진짜 빛나는 모습, 어떤 보정보다 더 멋진 분위기. 이제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여유롭게,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차곡차곡 준비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